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공천권 내려놓겠다라는 내용의 당 혁신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자 의원님 일단 언론에서 양강, 양박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강병원 의원이 양강 중에 강인데 강하다 이런 뜻이면 참 좋았을 건데요. 강시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사실 이 질문 좀 그렇지만 지금 출마 선언했던 양박 두 의원분 또 이재명 의원 약간 인지도나 이런 거에선 조금 밀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뼈를 때리십니까? 아프게. 그 역시 저도 네. 이번에 느끼는 건데 역시 네. 인지도는 이렇게 큰 선거에 도전해서 그렇죠.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제가 대우와 벤처기업을 다니다가 2002년에 노무현 캠프를 찾아갔거든요. 네. 그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였냐면요, 단 1%였습니다. 1%. 예.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대 정신인 지역구도 타파와 권위주의 타파를 내세우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요새. 유명하죠. 이게 0.9% 시청률에 시작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5%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아,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예.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도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그 마음을 이 드라마가 표현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세대 교체 이상의 시대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합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방선거 예. 전에 김민석 의원이 저를 예.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을 했는데요. 아하. 새 인물을 이끄는 민주당의 염원, 그거를 실현할 강병원이 조만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치솟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요 질문 드리고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컷오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박용진 후보는 말씀대로 대선에 출마했고 박주민, 강훈식, 이재명 의원도 아마 도전할 건데 이달 28일 날 컷오프 중앙위에서 또 7대3으로 이제 국민 여론까지 조사를 하는데 3명까지만 뽑거든요. 네네.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구 될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 중앙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고 특히 그 기초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지금 기초단체장으로 들어오셨겠습니까? 이 분들이 이번 대선과 지선의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날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서는 적절한 이 조직적인 배경도 있고 우리 당의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출마 선언도 가장 먼저 했고 우리 당 혁신 방안의 청사진도 가장 먼저 했던 강병원에게 네. 많은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영우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이 되겠다. 3명 컷오프 그 기준에 통과를 하겠다. 자, 말씀처럼 출마 선언도 가장 먼저 하셨고요. 또 어제 기자회견이 아주 센세이션 했습니다. 자, 당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자. 공동선언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또 개파 싸움하겠지, 분열하겠지, 심지어는 분당할 것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는 이 통합을 이끄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때마다 개파 갈등으로 또 줄 세우기 양상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공천을 좌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실제로 당에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개파 공천, 줄 세우기 공천 시대는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국민과 당원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국민과 당원이 원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 당대표가 공심위원들을 임명하는데요. 이거를 중앙위에서 임명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중앙위에서, 당대표가 아닌 시스템 공천이 되고 전행이 없는 공정
공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안을 당대표 후보들뿐만 아니라 아직 출마 선언 전인 이재명 의원께도 네. 회동과 공동 선언을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통합의 가치를 공유하신다면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도 곧 출마 선언을 하실 거라면은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꼭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당 대표가 임명하던 것을 당 중앙위가 뭐 인준하거나 하여튼 좀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중앙위 이렇게 되면 개파 공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대표 1인이 네. 공심위원을 임명하는 것보다 400명에 되는 중앙위원이 임명하는 것 어디가 더 개파로 오해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중앙위원들은요. 네. 우리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특정 개파가 독식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공심위원들을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공천이 좌우될 소지가 큰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불안해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이 뽑는 중앙위원들 400명에게 맡긴다 그러면은 당대표 전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파 공천은 사라지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개파 나눠먹기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위원은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개파가 독식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제 이해찬 대표 체제 거치면서 특히 시스템 공천 이렇게 안착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마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 공천 룰을 1년 전부터 확정해서 공고함으로써 네. 우리 당의 그 새로운 신인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해 온 건 맞습니다. 2020년에도 하위 20%에 대한 규정도 있었고요. 감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잘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 최고위에서 불투명한 결정을 하거나 네. 혹은 또 전략 공천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나 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우리 당의 이 시스템 공천이 무너질 여지가 틈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대표에게 주어진 이 자의적인 권한을 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이 통합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 공간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당대표 1인에게 맡기기보다는 400명의 중앙위원들이 토론하고 수기해서 좋은 공관위원들을 뽑는다라면은 네. 그분들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질 때 저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발표 후에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있었는지요? 특히 이재명 의원의 지금 화답을 지금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어제 발표한 이후에 예. 뭐 동료 의원들이나 대의원들께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요. 동료 의원들께는 직접 친전으로도 제 발표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이재명 의원께서도 그 사실상 출마 행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의 미래 이 당대표의 이 공천권이 전행될 수 있다. 특정 개파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당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라면 꼭 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핵심은 공천을 당대표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통합으로 이끄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네. 어제 고민정 의원도 그런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요. 혼자 사는 공천보다는 많은 중앙위원들의 토론과 수기 속에 하는 공천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그 어떤 당대표 혼자서 공천권 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꼭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또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좀 대명이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여기서 혹시 당대표가 되면 힘 빼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특정 개인을 겨냥했다기보다
모든 후보에게 공통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어제 발표한 당혁신 청사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가 고민해왔던 당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예. 크게는 저는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5.18 그리고 87년 6월항쟁 그리고 17년의 촛불혁명까지 네.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질화시키고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게 하고 분산하고 견제하게 했고 여러 사람들이 토론하고 수기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경찰에게 나눠줘서 서로 분산하면서 견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고 네. 분산 견제하게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토론해서 수기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방향, 우리 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저의 혁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천권 없는 당대표 누가 그 말을 듣겠냐. 리더십이 있겠냐. 예전에 한번 겪어본 적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무엇을 힘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리더십이겠습니까?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힘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라 그랬고 네. 그 권위주의 시대를 우리는 깨와서 지금의 민주주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리더가 방향을 정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 내에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팽배하고 있고 그 네. 공포심에 따라서 우리 당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라면은 그건 결코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고 사만부 시대고 다양성의 시대고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당 구성원을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힘이 필요하고요. 경청하며 설득하고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에 맞는 그리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네. 민주당의 강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병원 의원 97세대 대표주자라고 불리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97세대가 뭘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왜 97세대로 세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왜 97그룹을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97세대라는 표현은 네. 86세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이 86세대는 80년대 이 학생 운동을 주도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군부 독재가 있었고 반민주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분법을 가지고서 바라봤습니다. 아하, 그게 또 맞기도 했었지요. 예. 그래서 민주와 반민주, 개혁과 반개혁.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라는 이 이분법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 선이라고 하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우리가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검수완박이었습니다. 타다금지법도 있었죠. 예. 임대차 3법도 있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때 대표적이었던 게 무조건 국보법은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도 개량이고 네. 타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94년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시부터 예.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대한민국의 YS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걸 보면서 이념과 폭력투쟁 중심이 아니라 국민과 그리고 학생들과 호흡하는 학생운동, 새로운 학생운동 노선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에게는 내가 절대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97세대로서 적임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하. 저는 2016년 20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MB 정부 2인자였던 5선의 이재호를 꺾고 승리했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경험으로 예. 이번 당대표 선거를 이기고 우리 당을
새로운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다. 뭐 아마 곧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 아마 좀 가장 좀 유력하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했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겨누고 있는 총이 빈 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것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면 저부터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네. 또 이재명 의원도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혹시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네. 당 대표직과 의원직 그리고 우리 당 전체를 어떤 의혹의 방어용, 방패막으로 쓰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좀 그런 안타까움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왕국이 가속화되고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가 심화돼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런 시간에 우리 당이 이런 민생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지 못하고 이런 그 수사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응하는데 네. 시간을 다 쓴다라면은 우리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빈총 말씀하셨는데 총알이 지금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우리 사정정국 얘기를 하잖아요. 지지율이 좀 빠지니까 이게 하게 되면 뭔가 반등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빈총이라는 말은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 의원과 같은 생각에서 네. 검찰이 겨누고 있는 총이 빈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쪽이 검찰 왕국을 거의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고 걸핏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훌륭한 장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었느냐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당에 그런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당이 또 민생 위기를 오히려 더 챙기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그 인정을 받아야 될 때 이 사법 리스크가 우리 당의 이런 그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단일화 부분이 가장 또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컷오프 전이든 후든 뭐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컷오프 전에는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6월 29일 날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어제 처음으로 우리 당 혁신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97 후보자들의 우리 당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분들이 7월 28일 컷오프 이전에는 우리 당의 청사진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게 메로나인지 비비빅인지 탱크보이인지 맛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선전을 또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맛은 무슨 보시고 맛인지는 봐야 된다. 그렇죠. 단일화 맛보고 이후, 정해라. 예. 단일화는 그 이후의 문제다. 예. 그래서 저는 미래를 개척하는 유능한 민주당, 통합과 혁신을 이끄는 당대표 강병원 제가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충실히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